여러분은 지금 어느 카페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건너편 테이블에 와 정말 이상형으로 꿈꿔오던 이성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 가지고 뚜벅뚜벅 이 이상형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건네죠. 저랑 잡시다. 아니 실제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마 없겠죠. 어디까지나 예를 든 건데 만약에 이렇게 누군가가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철컹철컹 철장 신세를 면치 못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에이 누가 그러겠어, 그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라고 하겠지만, 우리의 일상에서 또는 비즈니스 속에서는요 이런 비슷한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는요, 돈을 끌어당기는 사람, 돈에 끌려다니는 사람입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돈을 끌어당기고 어떤 사람이 돈에 끌려다닐까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성원입니다. 돈의 힘은 정말 강력합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요, 또는 멀쩡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게 돈이죠.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돈으로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세상의 거의 대부분의 문제를 돈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 부정하기 힘들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내가 돈에 막 질질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을 막 끌고 올 수가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요, 먼저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심리학에 보면 레시프로시티라고 해서 호혜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호혜성의 법칙을 설명을 하자면 사람은 받으면 주고자 한다라는 게 바로 이 호혜성의 법칙의 골자예요. 그러니까 give and take가 바로 이 호혜성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이 호혜성의 법칙이 인간의 기본 속성 중에 하나고, 이 속성을 잘 활용하면 돈에 끌려당기는 게 아니라 돈을 이제 끌어올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뭐야 장난해? 이런 생각을 하실 분도 분명히 계실 텐데요. 너무 이 단순한 진리, 초등학생 아니 유치원생도 알만한 내용을 굳이 유튜브까지 만들어가면서 뭐 하는 거냐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안타까우면서도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요, 우리가 궁금해하는 대부분의 어떤 큰 비결, 비밀, 노하우들은요 사실 굉장히 아주 단순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핵심 자체가 아니고 이걸 어떻게 우리 삶 속에 또는 뭐 사업에 적용을 하느냐겠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호혜성의 법칙을 우리 삶 속에 적용을 해가지고 돈을 끌어당길 수 있을까요? 오늘의 핵심 주제가 돈을 끌어당기는 방법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를 팔아야 되겠죠. 상품이든 서비스든 뭔가 상대방에게 가치를 제공을 해야 상대방은 나한테 돈을 줄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본적으로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해둬야 되는 건 뭐냐면요, 적어두실 분은 꼭 적어두세요. 내가 제공하는 가치의 크기가 내가 받는 보상의 크기라는 겁니다. 내가 상대방한테 100만 원을 받고 싶으면 최소 100만 원 이상의 가치를 제공을 해야 된다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예시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정말 마음에 드는 이성을 딱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성한테 다가가서 처음으로 했던 말이 뭐죠? 나랑 같이 자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말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중간 과정이 완전히 생략이 돼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성을 만나서 교제를 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처음에 가서 이름도 이야기하고 나는 어떤 사람인지도 이야기를 하고 밥도 먹고 커피도 한 잔 마시고 그렇게 하면서 관계가 발전이 되죠. 그러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고 당신이 나를 만났을 때 무엇을 얻을 수 있고, 그러니까 뭐 내가 당신한테 이만큼 사랑을 줄 수도 있고 또는 당신의 어떤 위로를 줄 수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가치를 제공했을 때 상대방이 이 사람 괜찮다, 이 사람한테 뭔가 내가 가치를 느꼈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 이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가치도 제공하지 않고 바로 뭔가를 요구했기 때문에 거절을 당하거나 그 요구하는 가치가 너무 컸을 때는 우리가 경찰서 쇠고랑을 차게 되는 거겠죠. 비즈니스 환경의 논리를 적용을 해보면은 잘 못 파는 사람들은 언제나 뭘 하냐면 요구부터 합니다. 내가 뭘 주기 전에 이 제품이 좋으니까 사세요라는 것만 자꾸 강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다, 나는 그냥 요구만 한 게 아니라 이 사람한테 할인 혜택도 준다고 하고 1+1 덤으로 더 준다고 하고 사은품도 주고 이것저것 준다고 했는데 이 사람은 왜 안 사냐, 그 법칙이 틀린 거 아니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내가 주고 싶은 걸 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받고 싶은 거를 주는 게 핵심입니다. 내가 주는 거는 결국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점을 나에서 상대방으로 옮겨야 됩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거,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거, 상대방이 알고 싶어 하는 것들을 줘야 이 상대방이 가치를 느끼고 거기서 이제 호혜성의 법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법칙을 잘 모르고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이렇게 좋은데 왜 안 사냐입니다. 자, 여기서 다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가 뭐죠? 어떻게 하면 돈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돈을 끌어당길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돈을 끌어당기고 싶다면 상대방한테 먼저 돈을 써야 됩니다. 또는 돈 이외에 뭐라도 좋아요. 내가 만약에 화장품을 팔고 있다, 샘플 같은 거 넉넉히 챙겨주면서 이 제품이 얼마나 좋은지 마음껏 경험해 보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요. 만약에 음식을 판매하는 사람이라면 작은 조각이라도 하나 떼줘서 이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 한 번이라도 먹어보게 해야 될 겁니다. 또는 교육자라면 이 상대방한테 무료 콘텐츠를 잘 주면서 내 교육에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상대방이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을 해야 될 겁니다. 제 유튜브 채널에 12만 명의 구독자가 있는데 이 구독자들이 어떻게 모이게 됐을까요? 제 유튜브 콘텐츠 어디에선가 뭔가 가치를 느꼈거나 궁금한 부분이 해소가 됐거나 또는 앞으로 뭔가 더 얻을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구독을 하셨을 겁니다. 즉 가치 제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모이게 된 것일 거고, 제가 강의를 판매하든 또는 옷을 판매하든 공간을 판매하든 그 안에서 무언가를 얻었기 때문에 상대방은 저한테 돈을 내고 이렇게 비즈니스가 이어질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요, 내가 뭔가를 줄 때는요 넉넉하게 챙겨주는 게 좋다는 겁니다. 영어로는 오버 딜리버라고 하는데, 내가 이 사람한테 100만 원을 받았다고 해서 똑같이 100만 원어치만 줘서는요 제대로 팔 수가 없어요. 상대방이 내가 이만큼 받아도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넉넉하게 줘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많은 분이 걱정하시는 게 뭐냐면, 아니 내가 무료로 다 퍼주면 나는 뭐 먹고 사냐 이런 걱정을 하세요. 내가 무료로 다 줘버렸으니까 이미 거기서 다 만족이 돼가지고 나한테 안 오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건데, 제가 아주 이해하기 쉬운 간단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가수가 있다고 쳐볼게요. 그 가수의 음반을 우리가 샀어요. 그러면은 이 가수의 음반을 사서 이미 노래를 잘 들었기 때문에 콘서트에 안 가고 싶을까요? 아니면은 더 가고 싶을까요? 우리가 제공하는 그 무료의 무언가가 이미 충분한 가치가 있다면요, 사람은 거기서 만족해서 안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이용을 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좋았기 때문에. 내가 한번 경험을 해서 좋았으니까 이것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싶다는 거죠. 저도 이 클라이언트한테 뭔가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딱 받은 만큼만 제공하려 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저를 생각해 보면은 받은 만큼만 일한다 또는 받기 위해 일한다는 생각이 강했다면, 지금은 돈은 어차피 책정된 가격이니까 거기에서 알아서 주시고, 저는 그 돈을 얼마나 받았냐가 아니라 이 사람이 성과를 내는데 모든 것을 다 집중을 하는 거죠. 가격을 세팅을 했으면 그 가격 이상의 가치를 제공한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때 오히려 결국에 가서는 상대방이 만족을 하는 겁니다. 이건 꼭 비즈니스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아니라 위로를 줄 수도 있고 웃음을 줄 수도 있고 또는 뭔가 즐거움, 편안함, 다양한 어떤 무형의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죠. 그래서 내가 상대방을 만났을 때 하나라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내 주변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 지식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은 다 무언가 줄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줄 게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찾아보면 분명히 이미 많은 것, 내가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 깨달을 수가 있을 겁니다. 만약 내가 돈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런 느낌이 든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는 사람인가 받는 사람인가? 뭐 하나라도 상대방한테 더 주려고 하는 사람은요, 돈뿐만 아니라 사람까지도 다 끌어당기는 그런 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양한 방법을 연구를 해서 나는 어떤 것을 상대방한테 줄 수 있을까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인간관계라면 나는 어떤 즐거움, 어떤 지식을 줄 수 있을까? 또는 비즈니스라고 하면은 나의 고객들에게 어떤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이 사람이 낸 돈 이상의 값어치를 할 수가 있을까? 그걸 중심으로 생각을 한다면 돈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돈을 끌어당기는 그런 삶을 사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을 통틀어서 딱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신다면 다음 두 문장을 꼭 기억을 해주세요. 첫 번째는 내가 제공하는 가치의 크기가 내가 받는 보상의 크기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더 많이 주는 사람이 더 많이 받는다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도 이 호혜성의 법칙을 삶 속에 잘 적용을 하셔서 돈을 끌어당기는 사람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머릿속에 남는 내용은 댓글로 적어주세요. 그러면서 자기 머릿속에도 남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더하는 유익한 콘텐츠를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